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날 아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역사와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중요한 사건에는 꼭 얻는 자와 잃는 자가 있습니다. 조국 사태는 아마도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큰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의 세월호가 될지도 모릅니다. 북한, 중국, 미국, 일본 이런 외부 변수를 제외하면 정권 내부와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 아마도 그 파장이 제일 큰 최대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오늘은 누가 무엇을 얻었는가, 누가 무엇을 잃었는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얻은 자, 첫 번째 대한민국. 너무나도 명백하게 조국은 하늘이 준 선물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기회이고 이 나라의 좌파 세력의 허위와 민낯, 기만, 위선, 이중성 이런 것들을 많은 국민이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의 국민들이 있기는 하지만 자, 이것은 지금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혼란은 길게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게 보약입니다. 왜냐? 이해찬을 포함한 이 좌파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50년 집권론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좌파의 극성, 조직력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 정말이지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10년 좌파 집권에서도 발견되지 못했던 좌파의 깊숙한 부실과 이중성, 대국민 기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노정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많은 것을 얻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현실적으로 한국당이라고 하는 이 보수우파 정치 세력이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단순한 여론조사의 변화 이런 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라는 거품에서 잡히지 않는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 침묵하는 다수의 이론, 이들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이 좌파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투표장 안의 커튼 안에서 도장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한국당이 진정으로 얻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혁을 철저히 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공천에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대규모의 신선한 공천 제도와 인물 이런 걸로 선거의 전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얻은 자, 윤석열. 윤석열은 그동안 보수 우파에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른바 적폐 수사라고 하는 것을 매우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재수, 변창훈 이런 억울한 죽음들을 초래했고 더군다나 현재 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에 대한 이 적폐 수사 과속은 여러 가지 한일 간의 갈등도 가져오고 있고 많은 이 부작용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석열은 이것을 이 조국 사태에 관한 철저한 수사와 어떤 이 공정한 검찰의 확립으로 많은 빚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윤석열의 수사는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성공 궤도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조국 펀드의 핵심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그 기각 내용을 보면 범죄 내용들을 자백을 하고 범죄 혐의 사실을 거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 펀드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오천 조카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수사를 받게 되면 일단 조국 펀드는 특히 정경심이 얼마나 관여가 됐느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조국 펀드는 조국 사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일단 윤석열의 수사는 성공적인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양대학교. 동양대학교는 경상북도 내륙에 있는 영주에 있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 차례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설립자 최현우 선생이 얼마나 뚜렷한 국가관과 그리고 실용주의적인 이런 이 교육재단을 설립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관학교라는 이런 별칭이 보여주듯이 동양대가 얼마나 실용주의적인 기술과 또는 취업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도 널리 홍보가 됐습니다. 물론 최성해 총장의 공로가 큽니다. 때문에 동양대학교는 한국의 지방의 작은 대학교로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크게 홍보가 된 학교입니다. 다섯 번째,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는 여권의 대권 레이스에서 이번 조국 사태에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명백하게도 문재인이 조국을 부산 출신, 영남 출신의 대권 주자로 키우기 위해서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을 했는데 결국 제가 이른 자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조국은 어쨌거나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대권 주자 레이스에서 사실상 탈락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유력한 후계자로 키우려 했던 조국이 사실상 탈락을 함으로써 이낙연은 특히 호남 출신의 대권 주자라는 이런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이낙연은 어쨌거나 여권 내에서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을 조금 더 탄탄하게 굳히고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마 사실상 탈락의 대열에 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희정은 완전히 확인 사살됐습니다. 대법 판결로. 박원순에 대한 피로감은 여전하고 이른 자 첫 번째, 문재인과 민주당과 좌파. 문재인은 거의 정신의학적 대상이 될 정도로 잘못된 고집을 보임으로써 특히 단순히 지지율이 몇 % 하락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문재인을 찍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조국 사태를 보고 문재인에 대해서 정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습니다. 내년 4월 총선 때 침묵하는 다수의 중도 국민들, 이런 사람들이 표로 보여줄 것입니다. 민주당, 좌파, 문재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좌파 집권 세력이 이번에 많은 패배와 실점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조국의 청문회에서 완전히 조국의 시녀여 호위무사로 행동을 해서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 비판을 한 금태섭, 박용진 이런 의원들에 대한 이 대깨문 문파들의 친문 세력의 문자 폭탄 이런 걸로 인해서 좌파에 대해서 정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국 패밀리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정의당과 참여연대. 정의당은 앞으로 이 사회의 부정이라든가 또는 비리 또는 상류층의 위선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고픈 세력이 자존심과 기계를 내버리면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의석 몇 개의 자존심을 팔아먹은 정의당, 참여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식 때는 비판을 했고 김기식이 비판 닷새 만에 물러났는데 김기식보다 10배나 더 큰 죄를 저지른 조국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침묵했다라는 것.
네 번째, 한인섭, 장영표, 노환중. 한인섭은 서울대 법대, 안경환, 조국 한인섭으로 불리는 부산 출신의 3인방, 일종의 마피아 비슷한 3인방입니다. 한인섭은 지금 잠적했다고 합니다.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고 있을 때 조국의 자녀들이 어떻게 허위 인턴을 할 수 있었는가? 이런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는 그렇게 국민에 대고 거짓말을 하더니 검찰에 가서 꼬리를 내리고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조국 딸이 별로 기여한 게 없다라는 사실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환중, 조국 딸에게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안겨준 노환중, 장영표, 노환중 이런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의사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일종의 잘못된 특권의식, 법과 도덕의 무심한 일종의 반나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것들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조정래, 공지영, 안도연. 조정래과 공지영의 책을 내버리거나 찢어버렸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정래는 조국이 정직하며 조국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공지영은 역시 정신의학적 대상자에 가까울 정도로 이상한 논리로 조국을 감쌌습니다. 안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서재에 꽂혀있던 이들의 책이 쓰레기통으로 많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